최고의 삶을 살아라. 전 세계 145개국에서 하루 700여만 명이 시청한다는 오프라 윈프리 쇼. 25년에 걸친 대장정을 마치며 2011년 5월 25일 마지막 녹화장에서 윈프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스태프들에게 했던 말은 우리가 해냈어. 해낸 거라고. 였다. 그 긴 시간 동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안방 시청자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한 흑인 여성의 대장정은 해냈다는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화려한 여정이었다. 윈프리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눈에 띄는 문구가 있다. 메인 배너에 적어놓은 최고의 삶을 살아라, 라이브 유어 베스트 라이프. 라는 구절이다. 윈프리가 미국인들, 특히 미국 여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일 것이다. 남들에게 당당히 최고의 삶을 살라는 주장을 펼 수 있는 인물이 지구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최고의 삶이라는 것이 보는 이에 따라,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각각이겠지만 적어도 윈프리만큼은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이라는 평가를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일 것이다. 사실 미국에는 수없이 많은 텔레비전 토크쇼들이 있고 적지 않은 토크쇼 스타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데이비드 레터맨과 제이 레노,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시청자들을 울고 웃기는 최고의 진행자들로 군림해왔다. 제이 레노가 2009년 5월 투나잇 쇼를 17년 만에 물러나기 전까지 이 3인방은 토크쇼계의 트로이카였다. 심야 시간대에 주로 남성 시청자들을 주요 시청자로 삼는 나머지 두 방송과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초저녁에 방송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명 중 유일하게 여성이라는 점, 그것도 흑인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윈프리가 오늘날 이룬 성공 신화는 다른 두 라이벌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 윈프리 쇼에 초대 손님으로 등장했던 현직 대통령만 5명에 이른다는 점은 그의 쇼가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윈프리가 창간에 매달 발행되는 잡지 오는 늘 윈프리의 모습을 표지에 세우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불문율이 처음 깨진 적이 있다. 2009년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와 윈프리가 함께 등장한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윈프리의 성역에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인물은 현직 대통령의 부인 정도 밖에 없다는 얘기다. 윈프리가 오늘날 이토록 큰 성공을 거둔 텔레비전 토크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출연자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둔 아픔을 타인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출연자들이 윈프리 품에 안겨 아픈 상처를 고백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밝은 미래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자연스레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토크쇼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을 연출해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윈프리에게는 이 같은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주 편하고 쉬워 보인다. 이는 윈프리의 타고난 언변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윈프리 역시 너무나 힘들고 아팠던 어린 시절을 겪어서 그만큼 남들의 아픔을 잘 보듬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출연자들을 날카롭게 추궁하거나 궁지에 몰아넣으며 쇼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여느 토크쇼와는 달리 오프라 윈프리 쇼에는 유머와 울음, 환호가 넘친다. 이 과정을 통해 출연자들과 방청객, 시청자들은 가슴에 응어리진 무엇인가를 함께 쏟아내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윈프리의 쇼를 두고 집단 치유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큰 시련은 큰 성공을 만든다. 윈프리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궁핍,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성폭행으로 얼룩져 있다.
윈프리의 성이 정말 윈프리인지조차 확실치 않다. 윈프리의 어머니인 버니타 리가 여러 남자와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녀를 낳았기 때문이다. 버니타 리와 관계를 맺었던 여러 남자가 모두 아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지만 그나마 해군이었던 버논 윈프리만이 책임감을 보이면서 아이에게 윈프리라는 성을 붙일 수 있었다. 윈프리가 태어나던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 인종 차별의 벽은 높았다. 흑인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윈프리는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별다른 직업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버니타 리는 윈프리를 돼지 사육을 하던 친정어머니에게 보내버렸다. 윈프리의 양육을 떠맡게 된 외할머니는 나름대로 외손녀를 열심히 키웠다. 어린 원프리는 특히 문자를 빨리 깨우쳐서 주변을 놀라게 했는데 겨우 3살 때 성서를 떠듬떠듬 읽어내 교회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하지만 외할머니 역시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고 돼지 농장에는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기기 일쑤였다. 별 다른 놀잇거리가 없었던 윈프리에게 유일한 장난감은 할머니 댁의 낡은 책들이었다. 책은 윈프리에게 유일한 장난감이자 안식처, 불우한 환경을 위로해주는 물건이었다. 외할머니와 함께 돼지를 돌보며 동물을 좋아하게 된 윈프리는 애완견을 기르고 싶었지만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외가 형편상 이는 불가능한 꿈이었다. 결국 윈프리는 바퀴벌레를 잡아 유리병에 넣은 뒤 애완동물 삼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고 돼지를 돌보며 나름대로 차츰 농장 생활에 적응해 나가던 윈프리였다. 하지만 생활이 너무 궁핍해지자 외할머니 역시 6살 된 윈프리를 친모인 버니타 리가 살던 미러키로 되돌려 보냈다. 이때부터 윈프리는 미러키 빈민가에서 2명의 씨다른 남자 형제와 함께 생활해야 했다. 가난한 삶에 지칠 대로 지친 버니타 리는 어린 윈프리를 돌볼 만한 겨를이 없었다. 사실상 윈프리는 방치됐고 윈프리가 9살이 되던 해 한 친척이 윈프리를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윈프리는 사촌들, 삼촌, 가족의 친지 등 여러 남자로부터 수없이 많은 성폭행을 당하며 절망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윈프리는 자신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 오히려 혼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도 못한 채 혼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 주변에는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윈프리의 인생은 허물어져 내려갔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윈프리는 점차 비행 청소년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가출하는 날이 늘어났다. 세상이 싫었고 어른들이 미웠다. 한 번은 거리를 방황하던 윈프리가 우연히 당대 최고의 흑인 여가수 아레사 프랭클린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윈프리는 프랭클린에게 다가가 고아 행세를 하며 구걸했고 이를 불쌍히 여긴 프랭클린은 윈프리에게 $100짜리 지폐를 건넸다. 윈프리는 이 돈을 갖고 여관에 숨어 지내다 결국 지역 사회복지봉사자에게 들통이 나면서 집에 끌려 들어갔다. 이때의 기억 때문인지는 몰라도 윈프리는 지금도 힘든 일이 있으면 프랭클린이 부른 찬송가를 들으며 위안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은 여전히 윈프리에게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파출부로 일하던 어머니는 자신에게 별다른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았고 함께 사는 형제들은 자신을 범하기 일수인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었다. 어린 윈프리는 마침내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고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모친은 윈프리를 청소년 재활원에 집어넣으려 했지만 재활원 정원이 꽉 차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수없이 많은 성폭행에 시달리던 윈프리는 결국 14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산이었다.
끝간데 모를 추락을 거듭하는 딸을 지켜보던 모친은 윈프리를 자신이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친은 결국 윈프리를 버논 윈프리에게 보냈다. 버논은 윈프리의 친부로 추정되는 인물이었다. 친엄마에서 외할머니에게로 다시 친엄마와 살다 아버지의 가정으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윈프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지만 다행히 어린 윈프리를 반갑게 미쳐주었다. 다행어 버논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기에 새어머니 역시 윈프리를 친딸처럼 여기며 정을 주었다. 아버지는 윈프리에게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다. 윈프리에게 독서를 권장했고 하루에 새로운 단어를 5개 이상 외우지 못하면 저녁을 주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게 교육시켰다. 사실상 윈프리에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정교육다운 교육을 시킨 아버지였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조차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던 아이이자 여러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에 손을 대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던 윈프리 인생에 처음으로 햇살이 드는 순간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돌봐준다는 생각을 갖게 되자 원프리의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다. 자신의 인생이 온통 어둠으로 이루어졌다는 절망감, 좌절과 슬픔 속에 청소년기를 보내던 원프리는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윈프리는 이미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문제아였다. 평범한 청소년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비행 청소년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인생을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살아보자는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성폭행, 마약, 주변의 냉대, 임신과 출산 등 불행하고 어두웠던 지난 시절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또다시 그런 시간 속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지가 샘솟았다. 출발은 남들보다 늦고 힘들었지만 이제라도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다. 어린 시절부터 독서와 웅변을 좋아했던 윈프리는 생활이 안정되면서 점차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다. 각종 웅변대회에 나가 최고상을 휩쓸기 시작했으며 토론 클럽 등에도 참가하면서 뛰어나고 논리 정연한 화술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지역교회는 자주 윈프리를 초청해 설교를 맡겼다. 어린 시절 겪었던 끔찍한 나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올리자는 윈프리의 설교에 수많은 교인들은 눈물을 흘렸다. 불과 몇 년 만에 윈프리는 전혀 딴 사람으로 탈바꿈했다. 그의 모습에서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스스로의 인생을 저주하던 비행 청소년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윈프리는 사람의 의지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를 낳는지 여실히 증명해냈다. 그는 탁월한 웅변과 화술 덕택에 테네시 주립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 대표로 백악관에 초청되는 영광도 누릴 수 있었다. 채 20살도 안 된 나이였지만 지역 방송국들조차 윈프리의 재능과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일부 라디오 방송에서는 윈프리를 뉴스 보조 앵커로 활용했다. 이후 윈프리는 방송가에서 탁월한 재능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1986년 마침내 윈프리의 이름을 딴 오프라 윈프리 쇼가 전국으로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의 제국을 만들기에 이른다. 원프리의 활동 영역은 토크쇼뿐만 아니라 잡지 발간, 영화 출연 및 제작, 방송사 네트워크 운영, 프로그램 제작, 단행본 출판, 인터넷 사업, 오프라인 등 미디어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영화 컬러 퍼플 출연으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원프리가 얼마나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당신의 말을 가장 처음 듣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오늘날 윈프리가 거둔 성공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백인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미국 텔레비전 토크쇼 사회에서 여성이, 그것도 외모가 탁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장수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물론 원프리가 한때 다이어트 책을 내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요즘엔 꽤 날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원프리에게는 늘 뚱뚱하다는 형용사가 따라다닌다. 오프라의 이름을 딴 돈은 이제 미국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인 영문 이니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1억 3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윈프리 쇼의 시청자들은 윈프리와 함께 때론 울고 때론 웃으며 인생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한다. 윈프리는 1992년 결혼한 이래 아직 아이가 없다. 지난 200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자신의 이름을 딴 리더십 아프리카를 세웠는데 이곳의 재학생들을 자신의 친딸이라고 여기고 있다. 4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세운 이 초현대식 기숙학교는 윈프리처럼 불우한 환경에 처한 여학생들을 선발해 학비는 물론 숙식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윈프리는 처음 신입생 152명을 선발할 때 본인이 직접 세밀한 면접을 실시했는데 면접 과정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을 흘렸다. 어려운 처지의 여학생들 얘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 고생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대부분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극도로 가난한 학생들이라고 한다. 윈프리는 학생들을 자신의 딸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날 믿고 아이들을 맡겨달라며 자신과 같은 성공한 리더로 키워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윈프리는 또 2009년 12월에는 애틀랜타의 한 학교에 150만 달러, 약 18억 원이 넘는 거액을 기부해 화제가 됐다. 이 학교 창설자인 론 클라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여행과 모험을 즐기던 평범한 청년이었던 클라크는 고향에서 잠시 머물던 중 동네 학교 선생님이 숨지자 임시 교사로 나선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교육계에 뛰어들게 된다. 이후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에 나오는 시드니 포에티에처럼 뉴욕 할렘가 등 주로 빈민가 학생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가르치며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준 교사다. 토크쇼에 출연한 클라크에게 윈프리는 선생님을 반드시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잊지 않고 실천에 옮겨 거액을 기부한 것이다. 워낙 힘들고 어렵게 학창 시절을 보냈기에 클라크의 활동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윈프리는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의 불우이웃과 자선단체, 학교 등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5천만 달러가 넘는 기부를 해오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윈프리 역시 안티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감히 흑인 여성이, 그것도 사생아 출신의 마약과 가출, 성폭행과 출산까지 경험하는 등 험한 어린 시절을 보낸 여성이 막대한 성공을 거두자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런 큰 시련들은 따지고 보면 윈프리가 자초한 것이 아니다. 타고난 환경이 불우했을 뿐이지 윈프리가 그런 환경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불우하고 비극적인 어린 시절을 딛고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둔 윈프리의 굳은 의지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듯하다. 당신이 어떤 것을 믿는다거나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면 그 순간 그 소리를 가장 처음 듣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마라. 최고의 출발은 아니었지만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윈프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다.